가정 차량인 제네시스의 GV80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과 가솔린 터보와 3.5 가솔린 터보가 있는데, 마력을 봤을 때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3.6L V6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력이 405마력이나 되거든요. GV80 3.5 같은 경우에는 380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기 때문에 3.5를 고르게 되면 5,400이고요 여기에 사륜을 넣으면 344만원, 그리고 7인승 에비에이터가 7인승이었는데요 리저브 트림이 7인승이 98만원, 2열 220V 넣으려면은 아웃도어 패키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39만원이 들어가고, 렉시콘 스피커를 넣게 되면은 이것만 해도 157만원, 또 2열에 뭐 통풍 시트를 넣고 싶다, 2열 컴포트 패키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226만원이 들어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GV80의 풀옵션이 8,980만원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에비에이터 리저브 트림의 가격이 8,370만원이기 때문에 벌써 여기에서 가격차가 밀리고요. 에비에이터가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GV80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이 같은 차량을 이길 수 있을지, 이런 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키를 소지한 채 가까이 오면은 이런 식으로 켜집니다. 이런 식으로 비춰집니다.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상위급 모델인 내비게이트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링컨 스타 엠블럼을 모티브로 한 과감하고 우아한 모습을 볼 수 있고, 폭이 2m가 넘는데 전면에 서보면 무척 넓은 전폭에 놀라게 되고요. 해당 그릴 디자인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고요. 무척 잘생긴 그런 느낌,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들이, 여성적인 면이 섞여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독수리의 눈이 연상되는 헤드램프가 보여지고, 안에 테일램프 디자인은 이렇게 쭉 이어진 형태로 되어 있고요. 라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어 있고, 이 라인도 이렇게 가다가 수평처럼 뚝 떨어지는데,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측면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서 날개가 연상이, 휠 같은 경우에는 리저브에는 울트라 머신드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블랙 레이블에는 울트라 브라이트 머신드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디어에 이글 투어링 275에 40에 R22 22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할 때 보면은 차체 높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시동 버튼은 손을 얹은 상태에서 엔진 시동을 걸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런 식으로 지금 시동 걸린 상태에서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도어가 열렸다 이런 식으로 뜨는데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센터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익스플로러와 동일하고요. 지금 55의 속도로 맞춰둔 상태에서의 반자율주행 상황입니다. 주차 버튼이 조금 큰 형태로 되어 있고, R 버튼은 선이 되어 있고요, 이 뒤도 선이 되어 있고, 중립 모드 버튼은 선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창을 한번 열어보면 마지막에 사뿐하게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올릴 때도 사뿐하게 닫힙니다. 안전기능을 테스트 한번 해보면 정말 살짝만 닿았는데도 바로 하강을 하네요. 파노라마 비스타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레벨 울티마 3D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스테레오, 그리고 청중, 그리고 무대, 이렇게 세 가지 청취 모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8개의 헤드라이너를 포함해서 28개의 스피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업한 안전 알림음이 특징입니다. 시트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리고 액티브 모션 마사지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작은 두 개의 버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달리할 수 있고요. 2열에도 이렇게 도어락이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동일하게 스피커 있고요. 2열에 탔는데요, 지금 1열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도 발 공간이 무척 넉넉하고요. 팔 올린 느낌도 편안하긴 한데 1열처럼 낮아서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손잡이랑 옷걸이 보이고요. 또 여기 오른쪽에도 보이고요. 햇빛 가리개가 있어서 2열에 바람 나오는 부분은 하단 쪽에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 디스플레이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조금 낮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화질이 우선 그래픽이 뭐 좋고요. 좌석을 누르면 열선 3단계 그리고 통풍 3단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온도로 가면은 풍량 조절할 수 있고 설정하면 되고 자동도 있고요. 그리고 셋째열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 조절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통합시킬 수도 있고 설정 가면은 디스플레이 끄기도 있고 간략한 화면 이런 감성적인 부분도 있고요. 에비에이터에서는 이런 구름 디자인을 시동 때도 볼 수 있고요. 셋째열의 온도가 몇 도인지도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에는 뭐 스마트폰도 둘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3열까지도 이렇게 아이소픽스가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도 아이소픽스가 마련돼요. 이쪽 오른쪽 자리 같은 경우에 해당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밀어서 내릴 수 있겠지만 하단에 이렇게 끈이 있거든요. 잘하면 넘어가서 이렇게 밀어서 내릴 수도 있어요. 트렁크 하단은 이렇게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3열을 폈을 때는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 이 하단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 램프가 마련되어 있고요. 눌러서 빼면은 마트에서 장본우에 비닐을 걸 수 있는 그런 고리가 마련되어 누르면요. 헤드레스트가 자동으로 접히고 전동식으로 접히고요. 평평하고요. 다시 누르면 전동식으로 올라옵니다. 헤드레스트가 펴지지는 않고요. 이쪽에 이런 부분도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헤드레스트가 접히고 여기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한 번에 접힙니다. 다시 누르면 세워지고요. 여기가 전동식인 거는 좋은데 눌러서 헤드레스트를 접고 그러면 이런 상태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접히지가 않는 거네요. 접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놓을 수도 없잖아요. 시트는 3대3 비율로 접이가 가능하고요. 2열 조합해서 최대 적재 용량은 2200으로 나타나 있고요. 익스플로러보다 280이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닫고요. 연료가 꽉 찼는데 388밖에 안 되네요. 지금 시동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신호음이 나면서 14초에 시동이 꺼진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꺼졌습니다. 공회전을 방지해주고 있네요. 에비에이터는 비행사라는 뜻이잖아요. 링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고급차 브랜드고 포드의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이제 뭐 아메리칸 럭셔리를 보여주는 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6에서 7인승 대형 SUV이고요. 2018년 봄에 뉴욕 오토쇼에서 최초 공개가 됐고요. 국내에는 지난 4월에 출시가 됐고요. 리저브 그리고 블랙 레이블 이렇게 두 가지 트림이 있습니다. 노틸러스와 KT에 이은 상위급 모델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링컨 라인업을 완성했고요. 현재 대형 SUV 시장은 매우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차량 가격이 좋아서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브랜드 컨셉은 고요한 비행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5065mm이기 때문에 전장도 전장이지만 전폭이 상당히 넓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전폭 같은 경우에는 2m가 있고요. 포드와 링컨은 많은 부분에서 공유를 하고 제네시스와 현대차가 그러하듯이요. 엔진룸은 가스리프트 형식인데 후드가 무척 가볍네요. 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모델이고요. 엔진은 3.0L GTDI V6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윈터보 3.0L V6 엔진이 최고 출력은 405마력 5500rpm에서 최고 출력이 나오고 최대 토크는 57.7이고요 30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가 됩니다. 여기
여기에 10단 셀렉트 시프트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습니다. 5가지 드라이브 모드가 지원이 되고요. 복합 연비는 8.1, CO2 배출량은 212.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은 405마력을 발휘하고 전기 모터는 여기에 100마력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안정 모드에서 가고 있는데 핸들링이 무척 가볍구나. 몸놀림이 그에 따른 몸놀림도 가볍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번 모드로 계속 주행하고 있는데 지금 좌회전을 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느껴진 게 좌양각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구나, 각도가 크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수동 모드를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2단까지 내렸는데 70의 속도에서 2단까지 내렸는데 8단까지 올라갔고 껌뻑껌뻑거리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사운드가 들려오고요. 지금 레드 좀 보이죠 갑자기? 상승을 할 때는 또 안 보이거든요. 지금도 안 보이죠?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고를 달리하는 에어글라이드라는 장치가 적용이 됩니다. 컨디션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눈이나 이제 미끄러움, 이 모드를 얘기하는 건데, 눈이나 이제 진흙 같은 곳을 갈 때 차고가 높아지고 빠른 속도에서는 연비랑 주행 성능을 위해서 차고가 낮아지게 됩니다. 열선은 시트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켜뒀고요. 컬링 모드에서 조금 고속으로 달렸더니 5.8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컨 브랜드 최초로 서스펜션에 프리뷰 기술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차체 앞머리에 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해당 카메라로 전방의 도로 상태를 관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해당 노면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최적의 서스펜션 움직임을 나타내는 기술입니다. PHEV 차량인 그랜드 투어링 모델이 지난 9월에 출시가 됐고요. 링컨 브랜드 최초의 파워트레인이고요. 링컨의 트윈터보 엔진이 포함이 안전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기본 탑재됐는데요. 코파일럿 360 플러스라는 기능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그 다음에 충돌 회피 조향 보조, 후방 제동 보조 기능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 긴급 제동 기능이 포함된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인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켜있잖아요. 해당 버튼을 누르면 관련된 버튼들이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뜨는데요. 조작은 C 플러스 관련된 거는 이쪽, 이렇게 마이너스는 이렇게 약지로 조작을 하게 되고 차간거리 관련된 게 보이고요. 60의 속도로 맞춰둔 상태인데 계기판에서 이런 화면이 뜨고요. 악기연주가 나오는 것 같고요. 경고음처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속 중이라고 떴고요. 한국 차량 중에는 당연히 GV80, BMW의 뭐 X5,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가 조금 더 크긴 한데요. XT6 이런 차들과 경쟁을 GV80이 국내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에비에이터가 가격이 좋기 때문에 GV80이 잘 싸워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조금 큰 크기고 가벼운 소재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